안녕하십니까.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. 귀엽죠? 안 귀여워요? 죄송합니다. 오늘은 무슨 얘기 하려면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요즘에 많이들 흔히들 자기소개서 본문을 쓰고 제목을 삽니다. 소제목이라고 그러죠. 소제목을 어느 순간 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2004년에 어떤 친구한테 야, 이거 이렇게 장하게 쓰면 좀 이상하지 않냐? 그래서 조금 뭔 제목을 달아가지고 인사 담당자한테 좀 편하게 해주는 건 어떨까라고 조언을 한번 했었는데 그게 이제 대중화가 많이 됐어요. 그래서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면 소제목을 정하게 됩니다. 그래서 소제목이 요즘에 없는 친구들이 더 이상할 정도로 많이 됐다는 거. 그래서 소제목 이거 어떻게 정할까? 근데 소제목을 자꾸 정하려니까 정말 좀 애매하지 않나요? 그래서 소제목을 과연 어떻게 정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원래 소제목은 어떤 거냐? 원래 소제목은 어떤 거 정해요? 아마 언어 영역 국어, 저희 때는 국어고 여러분은 언어 영역이죠. 언어 영역 때 배우셨을 거예요. 아마 소제목은 아마 그 문단의 대표나 주제어를 소제목으로 잡는다. 맞아요. 맞잖아요. 원래 솔직히. 근데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어요. 왜? 엄밀히 와서 이제 소제목을 대표나 주제어를 정한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문단 하나 쓰시고 뭐 과대표를 통한 남다른 리더십 이렇게 소제목을 정했다. 굉장히 적합한 거 맞아요.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그걸 읽으면 내용 참 근데 이거 좀 생각해 보자고.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진짜 저도 이제 한 뭐 자기소개서 한 30만 장을 봤는데 30만 장 좀 봤는데 문제는 그렇게 그런 제목을 달아놓으니까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. 왜? 과대표를 통한 남다른 리더십. 이라는 제목을 보면 나머지가 안 보게 돼요. 왜? 이미 결론이 거기 나와 있어요. 거기 나와 있다 보니까 굳이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까 이런 논리도 있어요. 그래서 과연 그럼 대표나 주제어를 소제목으로 잡는 게 맞을까라는 걸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저도 실제 인사 담당자를 하고 서류 전형 서류 심사관을 가면 이게 대표나 주제어보다 더 재밌는 소제목들이 많더라고.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할 때 얘기하는 카피성 소제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피성 소제목은 뭐냐? 이 소제목만을 보면 내용이 궁금해질 정도의 소제목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. 그래서 예전에 뭐 썼던 것은 뭐 칼에 찔려 오셨나요? 이 친구가 내용이 군대 가서, 군 얘기 쓰면 안 되는데, 군대 가서 실제 굉장히 칼에 찔리면서 동료들과 극복하는 과정을 적어 놓은 것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떤 친구는, 수딩젤로 바퀴벌레 잡다. 이런. 어떤 친구는 뭐냐면 백화점 3개월 아르바이트를 한 거를 4,320만 원 매출 오른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내용은 제목이 뭐지? 내용이 뭐 어떻게 될까? 이거 특이하네? 이렇게 된다는 거. 그래서 왜? 인사 담당자는 심사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넘겨보고 있지만 실제 누군가 했지만 자세히 안 읽거든요. 솔직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. 심사를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사람들을 평가를 하고 그걸 체크해야 된다면 도저히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 있지만 자세히 안 읽게 되고 재미가 없어요. 왜?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.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제목을 다뤄놓으면 이게 뭐지? 이렇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. 그리고 가장 인사 담당자에 좋아하는 차별화, 창의적인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좀 그렇다고 낚시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뭐 네이버의 낚시글이 대부분 그런 거지만 너무 낚시글 형태의 비슷한 뉘앙스지만 그렇게 완전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.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. 그럼 좋아. 이 카피성 소제목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? 원래는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겠죠. 원래는 내용을 먼저 제목을 먼저 정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내용을 먼저 적는 겁니다. 그러면 내용이 카피성 소제목이 나오려면 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은 다음에 특이한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소제목을 만들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공대에서 과대표한 걸 막 내용을 적었다 이런 얘기 된다. 50명 남자를 이끈 여성 리더 이런 식으로. 그렇게 뭐냐면 그 먼저 내용을 적고 난 다음에 거기에 특이한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소제목을 적는 게 가장 중요하다. 좋아. 근데 이 소제목을 적는데 이 소제목을 그렇게 적는 건 만드는 건 좋은데 실제 이 소제목은 단어의 나열보다는 오히려 문장 형태가 낫습니다. 왜? 네이버나 이런데 네이버 얘기해야 되나? 내 선생님? 네이버에서 가면 실제 보면 기사 제목들이 다 문장 형태로 돼 있어요. 이 문장 형태가 오히려 조금 더 구성이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생각은 해보시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소제목은 자꾸 만들어 보시고 바꾸시고 만들어 보고 바꾸시고 보셔야 되는 거고 하나 더 팁 준다면 이 소제목 절대 내 친한 친구나 여친 남친한테도 공개 안 하시면 좋겠어요.
왜? 미안하지만 이거 공개하는 순간 굉장히 재밌고 이러면 그 친구도 써버린다는 거. 그럼 결국은 나도 똑같이 써가지고 똑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. 똑같은 소제목이 있으면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판단을 합니다. 둘 다 떨어뜨리지.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강박관념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. 왜? 이 소제목을 정하라는 거는 있었고,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었고요. 물론 이제 일부 기업이 있었긴 있었어요. 소제목을 하는 경우 STX인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으니까. 근데 이거 소제목을 정하는 강박관념이 왜 버리라고 하냐면 모든 걸 소제목을 다 정해야 된다. 그것도 강박관념이라는 거. 왜? 소제목을 모두에 정할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엄밀해서 지원 동기나 입사후 포부는 소제목 정하기가 정말 힘듭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냐? 과감하게 거기는 소제목을 안 적어도 돼요. 왜? 우리나라도 통일 안 되는데 소제목까지 다 적으라는 통일하는 거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소제목은 카피성 소제목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 소제목 보면 내용이 궁금해질 정도의 소제목을 만들어 보는 게 대표나 주제어보다는 훨씬 더 인사 담당자한테 차별적인 인상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로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자기소개서의 소제목, 카피성 소제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조금만 노력하고 자꾸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. 결국 그 짧은 소제목이 여러분의 당락을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자세히 지금 여러분의 자소서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